최근 복수의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1년 만에 중국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어느 나라건 겪는 고충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속도대로 계속 성장했다면 한참 후에야 겪어야 했을 문제를 시진핑의 잘못된 정책이 9년이나 앞당겨왔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실패가 꼽히는데요. 현재 중국은 뒤늦게 대폭발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백신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백신은 믿지 못해서 한국에 백신을 팔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도 백신을 맞을 수가 없는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봅시다. 지난해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근으로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1960대 초와는 달리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인구가 줄어들고 인도가 최대 인구 국가로 부상하면서 세계 질서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을 제외한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2021년보다 85만 명 줄었습니다. 중국 내 인구 증가 956만 명이 인구 감소 1041만 명에 못 미친 결과죠.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 대기근이 강타했던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1980년부터 시작한 산하 제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복권 관련 리스크가 커지면서 부부들이 임신을 꺼리게 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6.77명으로 2021년 7.52명에 비해 0.75명 줄었죠.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는 2025년 이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감소 시점이 인구 통계학자와 중국 공산당의 예상보다 당겨졌다며 정부가 출생률 저하를 늦추기 위해 산하 제한 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젊은 층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과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14억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데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 세수 감소는 물론 국가의 연금 지급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0년 전 약 70%였던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난해 62%로 이미 줄어들고 있어 국가연금 체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유엔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인도 인구가 2022년 각각 14억 명 수준이지만 올해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중국의 고령화 저출산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는 물살을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감소 시기가 당초보다 9년이나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8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 인구전문학자 이프신 연구원은 앞서 중국의 인구는 사회 발전과 함께 2030년에 14억 5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으나 감소가 9년 앞당겨진 것은 지난 몇 년간 많은 중국의 정책이 잘못된 인구 데이터에 근거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행정 시스템의 한계와 낙후된 지방 인프라로 인해 늘 신뢰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세계 인구를 조사할 때마다 중국의 인구의 만큼은 집계되지 않은 인구가 있다는 주석이 항상 달려 있었죠. 이번에 나온 분석은 이 집계되지 않는 인구를 중국 정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중국은 80년대부터 이미 산하 제한 정책을 시작했는데요. 그 효과가 너무 빠르고 강하게 나타난 나머지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한 2010년대에 들어 부랴부랴 출산 장려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를 꽂아넣은 사건이 있었으니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것입니다.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제한이 생기자 자연히 출생률이 줄어든 점도 있지만 중국의 경우 희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인 주제에 자기들이 코로나에 승리했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도시 단위의 극단적인 봉쇄와 억압이었죠. 억지 봉쇄 정책이 아니었다면 치료를 받고 멀쩡히 나았을 사람도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봉쇄 때문에 희생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중국인들은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의 등살에 밀린 중국 정부도 결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중국에서는 제대로 집계되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확진자가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거짓말이 일상인 중국 정부는
한 알의 코로나로 인한 인구 감소가 40명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내부에서조차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숨진 사람의 수가 급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 야오닝성에 사는 한 30대 중국인은 최근 한 달 동안 할아버지와 남편의 친척 등 3명을 잃었다며 모두 7, 80대 노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중국인 관 씨의 경우 지난달 초부터 중국에 사는 할머니와 부친, 장인, 삼촌, 지인 등 5명을 잃었다고 지난 12일 미국의 소리 중문판이 전했죠. 5명 중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2명이었지만 진단서에 코로나가 원인으로 적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인구 감소는 공식 통계로 4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 확진자를 아예 집계하지 않는 중국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호흡 문제로 숨진 경우에만 진단서에 반영하고 있죠.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인이 분류됩니다. 화장장이 미어터질 정도로 희생자가 늘고 있지만 국가 통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과 통계 간 괴리가 크다 보니 외국 매체를 중심으로 중국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추산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는 기자들이 직접 베이징 근교 화장장에 찾아가 화장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취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평소 화장을 하루 3, 40건 처리했는데 요즘엔 하루 150건 이상 처리한다는 베이징 화장장 직원의 발언도 전해졌죠. 최근에는 미국의 한 위성 영상회사가 베이징과 난징 등 4개 도시의 화장장과 주변을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 희생자 증가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실제 희생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거친 추산이지만 국외 기관들은 하루 10,000명에서 20,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영국의 건강 데이터 분석 회사 어피니티는 중국에서 하루 337만 명이 확진되고 희생자 수는 2만 명을 넘는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죠. 이는 중국의 인구 감소세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인구 감소는 돌이킬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는 믿음은 헛되다고 인구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인구학자 허야푸 박사는 SCMP의 인구 감소의 끝없는 시기가 2022년 시작되면서 중국이 이제부터 인구 성장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인구 감소세를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은 없다고 지적했죠. 이로 인해 전술이 무기였던 중국이 더는 인구 배당 효과에 기댈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한 국장은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고 인구 배당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의 현재 총 노동 공급은 여전히 수요보다 많다. 노동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미 중국에 있던 3개의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의 노동력에 기대던 기업들은 제멋대로고 이기적인 중국 정부의 입맛을 맞춰주기가 피곤하던 차에 극심한 팬데믹까지 겹치자 하나둘 중국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노동인구 감소와 겹치면서 중국은 경제 성장률 목표에 큰 폭으로 미달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해결해야 할 당면의 문제로 코로나 백신 수급이 떠올랐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둘째치고 지금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또 잘못됐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체 개발한 백신만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시노팜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산 백신은 효능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 방역 전문가도 중국산 백신의 효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보통 중국인들도 그런 인식은 다르지 않아서 자국 백신을 접종받기를 거부하고 있죠. 유일하게 독일이 중국 내 치료 중인 독일인을 위해서 화이자 백신을 보냈는데 독일 국적자가 아니라도 원한다면 접종을 허용해줬습니다. 중국산이 아닌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소식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렸고 독일의 첫 공급부는 단 하루 만에 동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얌전히 앉아서 감염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원정 백신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콩이나 마카오 혹은 가까운 한국과 일본을 찾아가 중국산이 아닌 백신을 맞고 돌아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아시아 방면 백신 허브로 기능했었기에 중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 외신이 국내 제약회사를 찾아 어째서 한국 백신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는지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측의 답변은 중국으로 백신을 보낼 계획도 없고 중국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였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창궐하는 중국에서 새로운 변종이 출현하는지는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중국은 이처럼 어설픈 자존심 때문에 뒤늦게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자국 백신에 대한 신뢰도 전혀 없고 국민들 역시 당국의 통제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